마음 한뜻을 새롭게 다지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명예 교수님들께서도 와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성함과 함자와 그 재직 시의 학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학자 교수님, 아까 앞에 계셨는데요. 가정대, 지금 생활환경대죠. 가정대학에 재직하셨습니다. 노동택 교수님, 물리학과에 재직하신 노동택 교수님. 의과대학의 이상호 교수님. 법대 정권섭 교수님. 사범대학의 조은복 교수님. 역시 사범대학의 허만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2부 순서는 우리 학생들의 축하 노래와 축하 시 낭송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학과 동아리 담의 학생들이 나와서 효원의 꿈이라는 노래를 중창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교가로 잘못 나와 있는데요. 효원의 꿈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프로그램 제일 뒤에 악보와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윤인구 총장님께서 가사를 지으시고 우리 음대에 재직하신 황의종 교수님께서 작곡하셨습니다. 효원의 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학생들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네, 죄송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소개를 잘못 드렸습니다. 윤인구 총장님 가사에 곡을 두 가지 버전으로 붙인 겁니다. 지금 방금 학생들이 부른 거는요. 여러분 프로그램에 보시면 뒤에 작사 윤인구, 작곡 김윤하로 되어 있는 이 악보입니다. 어제 저녁 축하 공연 때는 똑같은 가사를 국악 버전으로 황희정 교수님이 작곡하신 것을 어제 저녁 감사예술제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은 두 곡 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예, 정말 좋은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윤인구 총장님이 평소에 즐겨 암송하시던 화살과 노래라는 시입니다. 아까 김재호 교수님께서 잠시 소개를 하셨는데요. 영어교육과 4학년 고대방송국 국장인 손효지 학생이 화살과 노래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하늘로 부른 노래 윤인구. 나는 하늘로 화살을 날렸다네. 그러나 어딘가에 떨어졌지만 너무나 빠르게 날아갔기에 내 눈은 그것을 따라갈 수 없었다네. 나는 하늘로 노래를 불렀다네. 그러나 어딘가에 떨어졌지만 누가 예리하고 강한 눈이 있어 날아가는 노래를 따를 수가 있겠는가. 세월이 오래 지난 후 나는 참나무에 박혀있는 나의 화살을 찾았다네. 그리고 내 친구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의 노래도. 네, 우리 손효지 학생이 이 시를 낭송하니까 윤 총장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2부 토론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요. 2부 기조 발제를 해주실 귀한 귀빈을 모셨습니다. 전 범어사 주지 스님이셨는데요. 서림 김대성 스님께서 2부에 기조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될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청객이라고 하면 맞을 겁니다. 다만 제가 이 동네 온천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륜 초등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이 대학이 성장돼가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봐왔던 사람이 하나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더욱이나 제가 법무사에 입사했기 때문에 양산버스들이 없어서 이 부산대학 앞으로 법무사까지 많이 걸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대학이 발전되기를 참으로 소망하고 또 소망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아마 그래서 박기현 교수님이 스님 와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스님이 뭐 법문을 하라면 몰라도 말을 하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조도 각양각색인데.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들의 그 열띤 논문의 제목처럼 이 대학이 세계 제1의 명문대학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400만 부산 시민이 다 함께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명제를 교수님들이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400만 부산 시민은 어디 갔습니까? 이 대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400만 부산 시민이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 것 같으면 일본 금각사, 은각사를 복원하는데 700억 원이 필요하다니까 미슈시 회장이 내가 그 돈을 대마. 그런데 위원회 쪽에서 거부해버렸습니다. 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 놓고는 1억의 대일본 시민들이요, 이 한 장을 사주십시오. 그래서 불교에 반야신경을 썼던 내용을 2,000엔씩 팔았습니다. 마지막 1억 장이 나가면 얼마입니까? 2,000억 엔이죠. 이제 돈은 이 정도 있으니까 미슈시 회장이 일본의 상징인 금각사, 은각사를 복원하십시오. 이게 일본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화문을 전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일본 눈치를 보고 일본에 맥혀버리고 있는 현실은 아마 가야의 황손과 백제의 황손들이 일본 바다 건너가면서 내가 힘이 있으면 너희들을 짓밟아 준다, 아마 그런 사상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족이 나라가 없어지니까 쫓겨가서 이 나라를 한번 침투해 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 때 남북한 1300개 전들이 깡그리 불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손실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복원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도 복원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고양이 목에다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산 시민이 달 것 같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닐 겁니다. 누구라도. 아마 부산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부산대학의 발전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또 제가 어릴 때 부산대학이 한국 제1의 대학이 되기를 바랬는데 맨날 대구 경북대학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안 상하겠습니까? 스님이 되고 지금에서야 다 방아차하고 상관하지 않고 싶습니다만 한 젊은 헬기로서는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가질 만큼 아팠습니다. 불교의 가장 매력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진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서도 끝이 없는 것, 바로 이 부산 시민과 여러 교수님 동창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서도 끝이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대학 하나 세계 제일대학을 만든다면 아무리 서도 끝이 없는 이 마음이 이룩되지 않을 것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일법이 총섭쟁이다. 마음을 누가 어떻게 가지느냐, 이 하나의 내 생사를 거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개념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사라는 문턱을 넘어야 최고의 경지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식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다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가문에 여러분 마지막 할 말 있겠습니까? 내 죽을 때 아들, 딸들아, 손자야 나는 간다, 빠이빠이, 다시 돌아오면 할 만큼 자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샘사의 관문을 뛰어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인연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학교를 다녔고 더군다나 이 가까이 있는 원예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맨날 여기 와서 원형 캠퍼스 있죠? 그 인문관 그걸 세울 때는 어린 우리들 마음에 그림 같은 일이었고 마천루 같은 빌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와서 구경도 가고 그래 했던 어린 때의 기억이 남습니다. 이런 위대한 대학을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거리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고민이 아닙니다. 첫째, 부산 시민이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동참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권 속에 또 사회적으로 불교에서도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모두가 함께 느끼는 것이 자기가 제일이면 자기 제자도 자기를 뛰어넘는 인간을 배출해야 되는데 내 성을 뛰어넘는 사람 싫다는 겁니다. 근자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참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이 위대한 능력, 세계 제일 다른 정신문화를 가진 이 나라에 여러분보다 뛰어나는 제자를 키운다면 아까 제가 교수님 이야기했죠. 한 사람이 몇 조억씩 낼 수 있는 거, 이 대학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과 육의 합일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는 언젠가 죽으면 한줌 재 아니면 한줌 헐물로 변할 건데 가져갈 건 뭐 있습니까? 내 아들, 딸 준다면 그렇게 내 아들, 딸들이 위대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그 대학에서 생활하고 모든 성장된 동기가 되어 있는 이 대학에 바쳐서 정말 자자손손이 남도록 해보자.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내야지. 우리 교수들만 하자. 그러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 교수님들의 7년간 노력한 대가는 눈물이 나도록 아까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부산 시민에게 좀 부여를 해야 돼요.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산 시민이 우리 대학 부산 대학만은 살려야 된다. 십시일반으로. 아니면은 총장님이 하소연을 글을 써놓고 아니면 그보다 다른 걸 써놓고 이 한 장에 10,000원씩 사주십시오. 10,000원짜리를 다 사면 얼마입니까? 400억입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유사 이래로 1700년은 많은 외침과 그런 외침 속에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한 생활 속에서 익숙된 국민이기 때문에 또 6.25 때문에 부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도 여러분들이 살았던 잃어버릴 대한민국을 남기게 했던 부산, 이 부산의 요람인 대학을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한다면 아마 그렇게 그분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 많은 교수님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교수님들이 그런 위대한 생각을 부산 시민에게 짐을 좀 지어서 또 미래 젊은 세대가 노벨상을 탄다 등등 그건 대단한 것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제1의 21세기 정신문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단단히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만의 성녀를 만들어서 세계의 정신문화를 성녀들이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백두대간의 금강산 세계 제1의 유불선 3교 일체화된 문화 정신을 법무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무사가 운거하고 있고 그 끝말이에 대한민국을 담당할 부산대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 함께 그런 21세기 정신문화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세계는 그렇게 기계문화로부터 모든 문화가 정신문화로 가야 된다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억하고 암기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부모에게 받았던 신성한 에너지 다 써버리고 머리는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절 같은 부산대학 아닙니까? 공간 한쪽에 둬서 자 동참하시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앉아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나를 비워놓은 마음을 가진다면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할 것 같습니까? 하루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우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세계 제일이라고 대단히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너지 손실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해모됐으니까 충전을 한다면은 21세기 세계는 대한민국이 장악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제가 보문사에 있을 때 세계 서문화타운, 소위 세계 정신을 우리가 이끌어 가보자. 그래서 부산 허남식 시장님이 이것만은 우리 부산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까지 해왔는데 제가 나오면서 그 문제가 2020 정책대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산대학에서 검정산 무대에 세계 정신문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대학이 주축이 된다고 한다면 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 세계 수천억을 가진 갑부들이 이제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해봤습니다만은 내 늙음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언이라는 것, 너와 함께 큰 방에서 잠을 자고 대중 목욕탕에서 함께 모여하고 함께 변소를 쓰는 그런 곳에서 한 달이고 보름이고 수행을 해보면 이제 나머지의 인생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계에. 근데 우리가 그런 현실을 보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님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가난하고 경금전략해도 검소해도 가지지 않아야 되는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 한다 그러면 세계는 여러분 손아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런 큰 대명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 아닙니까? 정신에 있다고 이야기들 하시던데요. 그러니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이 대학에서 100년간의 마지막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루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여러분들에게 박수 안 칠 사람이 없고 동참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참 불청객으로 와서 주제넘은 이야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박규현 교수님이 좀 정신이 드는 이야기를 스님이 가지고 사고를 이야기해 달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민족은 되는 일, 안 되는 일 없이 무엇이든지 뜻만 모으면 다 되는데 셋만 모으면 오합지졸이 되어버려요. 각자 다른 마음을 내요. 근데 불교에서는 세 사람이 모이면 운수보현의 위대한 지혜가 나온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모였는데 이 세계적인 대학 하나 못 만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산이라는 400만의 무대에서 부산대학이 세계 제일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은 다릅니다. 서울 경기 2,500만이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뭉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한번 해보자 한다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말 소원 성취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린구 김대성 스님께서는 박규현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제가 불교 쪽은 잘 모르는데 카톨릭으로 치면 대주교급에 해당하시는 큰 어른이시라고 하십니다. 오늘 귀한 어른께서 오셔서 이렇게 힘찬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부산대학과 그다음에 전 부산 시내와 이 경남 일대에 다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께서는 이 단상에 올라와 주십시오. 네, 패널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패널리스트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발표를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다 아실 테고요. 왼쪽에 계신 이제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안홍배 부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용미 금성종합건축 대표님이십니다. 박진수 부산일보 논설주간께서 오셨습니다.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아마 김용미 금성종합건축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요. 잠깐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리 빵테온 솔보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시고요. 역시 파리 국립 파리 벨빌 건축대학을 졸업하시고요. 건축사와 프랑스 건축사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2011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이 패널들께서 우리 안홍배 총장님부터 각각 한 10분 정도씩 자유롭게 오늘 그 발표자들이 발표를 들으시고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홍배입니다. 오늘 세 분 발표하신 분들 정말 감명 깊게 얘기를 들었고, 오늘 지금 플로어에도 지금 제가 평소 존경하는 많은 교수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단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 대학이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제가 한 분 한 분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지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랜드 디자인 캠퍼스 컨센서스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아주 구체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진 교수님과 김효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대학의 교육에 대한 것인데, 오늘 저는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윤인구 총장님이 말씀하신 교육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그걸 이영진 교수님이 도의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교육을 교양 교육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크나큰 오해입니다. 도의 교육은 실천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실천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윤인구 총장님처럼 몸소 모든 것을 그야말로 앞장서서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저희 교수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올바름에 대한 실천 의지입니다. 많은 기발한 생각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많은 기술을 창출하고,
좋은 논문을 쓰고들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바른 삶을 사는가? 내 삶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과연 몇 명이나 나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교양교육으로 대학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양교육은 학생이 변화시키는 자양분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교수들이 먼저 참 사람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저희들이 반성해야 되고 교육이 그야말로 교육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은기 총장님이 도의교육을 강조했을 때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이것이야말로 교육이다. 제가 부산대학에 와서 올해로 33년째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부산대학에서 와서 나름대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보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의 큰 보람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나는 위대한 교육자의 후예로구나. 위대한 교육자가 내가 이 몸담는 부산대학교를 만드셨구나. 해방 전후에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이끄는 몇 안 되는 선각자가 만든 대학에 나는 몸담고 있고 내 평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으니 난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오늘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토론을 듣고서 우리 윤인구 총장님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들으시면 부산 시민들이 만든 대학입니다. 밀립대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윤 총장님께서는 개인의 소유로 하시지 개인이나 기성의 단체로 소유를 하지 않으시고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립대학을 보십시오. 윤인구 총장님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거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정부도 반성해야 되고 교수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지금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재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대학을 법인을 하려 합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이도 법인하기 목적이 뭐냐 하면 다 압니다. 뭐라냐? 재정 독립입니다. 국가가 대학 재정을 손을 떼겠다는 겁니다. 대학 조고라고 재정의 투명, 합리 이런 거 아닙니다. 편리함, 돈 쓰는 거 편리함 이거는 그냥 교수들이 환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들었고 분명한 목적이 우리나라 정부가 한때 열심히 주장하다가 지금 잠깐 멈추되어 있는 대학 범위나의 전 단계로 교수들의 연봉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대학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윤인구 총장님이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헌납하셨는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산대학이 앞장서서라도 대학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뚜렷이 하고 우리 이걸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학 정책으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물론 이걸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만 갈수록 대학이 돈을 벌여서 대학 재정을 도와라 이런 헛소리 아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학은 영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건 해상하는 것이죠. 대학은 사람을 기르는 곳입니다.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는 대학의 이익을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한 푼 없이 학생들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키운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학생을 키워야만 그 학생들이 자라서 국가의 동량이 되는 거고 국가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수들 연구비 많이 따오고 이렇게 해서 잘난 척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난 잘 나가니까 연봉제도 관계없고 법인에도 관계없다. 이거 정말 꿈깨셔야 됩니다. 그 개인은 잘하면 해줄지 모르지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대 교수들이랑 이번에 서울대 교수 법인할 때도 많이 싸웠습니다. 서울대 교수들하고 당신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저는 불량의 서울대학교로 왔습니다.
당신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어떻게 서울대학교가 국가의 교육을 포기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 차례는 부산대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장에서 보면 이건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있을 동안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제 후배 교수님들이라도 그걸 정말 깨달으셔가지고 싸워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하신 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김대중 스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라 하셨죠. 비워야 됩니다. 윤희규 총장님의 시기에는 어떻게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웠어요. 왜 쉬웠느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더 이상 이럴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꿈만 꾸면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조그마한 거 변화시키려 하더라도 니 거 안 내놓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먼저 돌아가는 것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우리 김대선 스님 말씀처럼 자기 마음을 비우는 그런 반성의 시간, 참여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부리 교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만한 거 요렇게 가지고 싶지 요만한 거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이거 정말 우리가 그래도 극복해야만 김정일 교수님이 꿈꾸는 그랜드 디자인 캠퍼스, 문화가 숨쉬고 학문이 숨쉬는 그런 캠퍼스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내 걸 지키려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쉬우냐? 여러분 아십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천문학자입니다. 우주가 이거 오늘날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생겼기 때문이에요. 무에서는 유의 창조가 가능해요. 역설적이게도. 무에서는 유의 창조가 가능하지만 유에서 새로운 유의 창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너무나 어려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 저는 강단에서 이렇게 합니다. 요즘 강의만 하면 애들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너무 간단하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우주를 연구해보니까 은하의 세계에서도 가까이 있는 은하는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영혼도 없는데 서로 다음 따르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로 된 우주의 거대한 구조입니다. 서로 닮아요. 제가 이 논문을 2008년도 영국 학회지에 써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담습니다. 말도 하고 껴안을 수도 있고 쓰다듬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더 닮아요. 그럼 세계를 바꾸는 건 대학을 발전시키기 간단합니다. 내가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세계는 자연스럽게 좋은 세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세계를 꿈꾼다면은 그걸 남에게 미루면 안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하고 남에게 미룹니까? 내가 나서서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바른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면 대학도 바른 대학이 되고 사회도 바른 대학이 되고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용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캠퍼스 플랜 디자인, 그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산대학교의 캠퍼스 난개발, 부산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국의 대학의 문제입니다. 그럼 대학만의 문제냐?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토의 문제입니다. 우리 도시의 문제고 우리 농촌의 문제입니다. 농촌에 가서 어떤 정치가 다 잃어버렸고 농촌에 가서 이게 우리나라인가 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문제는 결국 돈 지상주의, 경제 지상주의의 이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가 경제 10위권 내에 들어오게 되니까 고민하는 문제가 국토의 품격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B 정권 때도 국토의 품격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원인은 뭐냐면 지금 부산대학의 이 모습 어느 대학이나 어느 사회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 네, 예산이 없어질 수 있다. 1년 안에 예산 써야 됩니다. 그 법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쫓기고 누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건축가는 그냥 그립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다 모르실 거예요. 뭐가 지어지는지. 그러니까 단절된 상태에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주민센터가 지어지는데 그 주민센터를 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쓸 건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뉴타운도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무를 만들어야 유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유에서 유는 정말 어렵습니다. 쫙 부시고 새로 지면 쉽죠. 그게 뉴타운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성이 맞질 않아요. 뉴타운 출구 전략이 나오는 이유가 더 이상 경제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대신에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 재생은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걸로 가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기 와서 대학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대학 창조 얘기를 부산대학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에서. 네.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유에서 유 만들기 정말 어렵고요. 제가 아까 김재우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대단한 희생이 없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을 가꾸기에 저는 몇 년 전에부터 전문위원, 자문위원 뭐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데 주민들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 마을 가꾸기가 되질 않아요. 유에서 유. 그래서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돈을 모으는 문제랑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계는 마음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모여야 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패러다임 분명히 그 초대 총장님처럼 패러다임 전환 시기는 똑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시대고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되는 시대는 똑같은 시대인데 지금은 목적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을 모아야지만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모으시겠습니까? 각 단과대학교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희생정신입니다. 마을 가꾸기 성공하려면은 엄청 그 리더들의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꿈을 먼저 꾸고 오늘 엄청나게 감동받고 가는데요. 김지우 교수님 말씀대로 단과대학별로 비전을 만들어서 단과대학별로 꿈을 꾸게 한 다음에 프리 디자인을 하고 그랜드 디자인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등록을 하자. 정말 좋은 제안이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1년 안에 예산을 써야 되는 이 우리나라의 법제도 하에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대학별로 그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을 설득하는 과정이 여러분 교수님들한테 있으시니까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그냥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우리가 해왔던 그렇게 하는 건 쉽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라는 거 격려를 보냅니다. 박진수 주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그 인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왜 부산대 출신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 제가 사실 토론회도 많이 갑니다만은 제가 하는 자리쯤에 그 청중들은 꽤 되거든요. 제가 지금 와본 그 토론회 중에 지금 제일 작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부산대인들이 이렇게 참여가 적을까? 아까 뭐 부산대 3명만 모이면 흩어진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지금 부산대는 약간 미스를 범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논설 주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일보에 게시되는 칼럼의 필진들을 많이 수배를 합니다.
이 대학에 좋은 분, 저기 연구소에 좋은 분 이렇게 하는데 부산대학에 아무래도 교수님들 많이 모시죠. 지금도 강재호 행정대학원장님이 좋은 글을 써주고 계신데, 근데 그러다가 대학도 안배를 해야 되지만 이제 남녀 안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 교수님 뭐 이런 분들 좀 모시고 싶은데 우리 방에 정확히 부산대 출신 논설위원이 반 있고 타대학 출신이 반 있는데 부산대 출신이 그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교수 좀 구해봐라. 잘 몰라요. 부산대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서 우선 좀 뒤지고 있더라.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다음에 네, 제가 포인트만 정리합시다.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하고, 두 번째 아까 그 김재호 교수님이 상당히 그 연구를 많이 하신 거로 아는데 이 윤인구 총장님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부산대 발전에 가장 그 큰 힘을 주셨던, 도움을 주셨던 부산 시민들, 지역민들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런 걸 남기고 싶은데 지금 그 기록이 없어서 상당히 그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인천 네트워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부인이 교회 나가시지요? 같이 나가시지요? 우리 진용성 광고국장님한테 일을 합니다. 서로 이 네트워크가 되면 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부산대학에서 먼저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부산대인들의 단합을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는가. 부산대 실컷 도와줬더니 누구처럼 야, 내 돈 어디다 써서 소송 제기하고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 과거에 지금은 형사 때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과거에 어려웠던 때 말없이 도와주고 그랬던 분들의 후손들 또 그런 분들을 찾는 작업부터 해서 부산대는 좀 도와주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전 사실 윤인구 총장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오늘 와서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소, 학교 내에 연구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작업들 차근차근히 부산대사를 정리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외부로 좀 전해지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이런 컨퍼런스를 가지고 그 뜻을 개성하고자 하는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그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 기사거리도 많이 얻고 갑니다. 우리가 부산의 초창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가 정리를 안 했다. 언론에서 이런 부분은 지역 언론에서 다뤄가지고 우리가 진짜 부산대학이 세계의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 그런 것도 우리 언론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늘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다 참 좋은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또 박진수 논설주관님 참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했던 것, 정말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정말 뼈저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에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챙기고 감사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대학의 우리 설립자이시고 초대 총장인 윤인구 총장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아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부산대학에 대해서도 앞으로 좋은 인상을 가지시고 부산일보에도 부산대학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 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패널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네, 험한 교수님 손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통지를
받고 온 건 아니고 모 교수가 며칠 전에 점심을 가져가서 얘기하다가 그걸 한다고 그래서 그런 컨퍼런스면 난 가야지. 그러니까 나도 가야 하다. 근데 그 사람은 여기 얼굴에 빛이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들어서 왔는데 참 윤인구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참 부끄럽다. 저도 여기 26년간 재직하고 은퇴했는데 이런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은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부끄러운 게 아닙니까 이거? 그렇고 지금 미량대학하고 이 본부대학하고 교수들이 한 1000명 넘죠 선생님? 1200명 되는데 1200명 지금 다 수업에 나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뭐 학교 안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집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0.111%가 안 보이느냐 돌아보겠습니다. 없어요. 현직 교수 여자 선생님 나 얼굴 아는 분 하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요. 그리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컨퍼런스가 아주 위대한 컨퍼런스이고 성공적인 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반은 실패한 컨퍼런스입니다. 지금 이 주관님이랑 우리 대수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인적 자원 동원을 전부 우리 안 하고 있으세요. 인적 자원을 동원도 안 하고 뭐 3시간 4시간 모임을 해준다고 하는 이런 그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내 아시는 분은 생물학과에 선생님 한 분 여기 와 계시네요. 노동태 교수, 명예교수, 노동태 교수 내가 아시는 분 안 들어오고 싶고. 이거는 보통 세미나가 아닙니다. 2040년, 50년대 우리 대학의 위상을 어떻게 변하냐 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게 다 차야 됩니다. 차고 나가에 줄 서야 됩니다. 줄 서서 학생들이 들어야 됩니다. 나는 이 교수, 신재 교수 한 분만 알고 있어요. 이건 안 되는데 이런 교수, 이런 거 컨퍼런스는 반은 성공했지만 반은 실패했다. 나는 이제 명예 교수니까는 정말 그 오브젝티브 한 그 포지션에서 나 솔직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지금 110년 된 후에 겨우 이것을 윤인구 총장님의 리프렉션을 우리가 갖는 컨퍼런스 하지만은 매년 그 동원을 해서 교수도 동원하고 학생도 동원해서 윤인구 총장님의 삶,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분의 삶이 위대해 지금 보니까는 유럽을 재건한 참 장몬의 보다 질바가 없고 콜롬비아 대학을 시켜져가는 콜롬비아 대학을 살린 아이제나와 장군의 모습보다 더 훌륭하고 이런 분입니다. 이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알았어요. 이걸 110년 만에 이걸 지금 컨퍼런스 한다는 건 대학 당국에서도 너무나 성의 없고 무실만하게 얘기했다. 그렇게 살아왔다. 이걸 난 강조하고 싶고 매년 이 컨퍼런스를 해서 그분의 삶, 그분의 권학 정신을 알려줬으면 우리도 아까 우리 김재호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캠퍼스만 잘리는 게 아니라 훌륭한 인재가 여기서 나온다. 를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자기 소개를 좀 하시고. 저는 직장인인데요. 지금 목요 이런 일이 있다 해서 제가 오후 반차를 내고 온 보증기금의 최군 차장입니다. 저는 김재호 교수님의 문화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다 읽어봤고 다른 윤인구 총장님 관련해가지고 제가 개인 블로그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김재호 교수님의 공을 한 80% 정도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20%는 좀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화 콘텐츠 관련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유민구 총장님의 근학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의 그 가슴 소리 새겨야 되지만 윤회란 유민구 초대 총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종교는 기독교였지만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때 불교에 관심을 가져서 불교 책자를 가져다가 보고 했는데 아버님이 보시고 그거 좋은 거라고 읽어보고 느끼는 거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으시고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민구 총장은 교육자이고 교육행정가이며 종교인 목사였지만 하지만 유민구 총장님을 기독교의 범주 안에서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분의 교육 정신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에도 특정 종교에 배타적이지 않았고 개방적이었고 또 그것은 아마도 초년기 유학을 섭렵하고 일본, 미국, 영국 유학을 거쳐 유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파벌적이고 교조적인 신학 해석과 거리를 두고 개방적인 세계 흐름을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걸 쭉 이렇게 보면 김재호 교수님이 문화 콘텐츠를 보면서 수많은 그거에 유민구 총장님이 부산대학교를 하느님께 봉헌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그 인터넷에 지금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민구 총장님의 교육 정신을 그때 유민구 총장이 가게에서 뭐라 했냐면 유민구 총장님이 왜 종교인이지만 신학대학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거는 바로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국립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 정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포인트가 특정 종교적으로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요게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 교회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이트 가보면 뭐 부산대학교는 기독교에 봉헌한 학교다. 근학 정신이 기독교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좀 잘못됐지 않았나. 그 방향이 조금 틀어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디베이트를 통하고 서로 합리적인 총의를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허만 교수님이 적게 모였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큰 뚝이나 댐에 바늘구멍 하나 통과했다고 할까요? 앞으로 파급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 부산일보에 계신 분이 책임 있는 분이 오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60년사 이런 걸 내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부산에는 그 교양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전혀 없었더라고. 수산대 말고는요. 근데 이런 토양이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부산대학교 같은 것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부산 사람이 개방적이긴 하지만 부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 수도권 서울 컴플렉스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 논의가 뉴욕이나 뭐 다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부산이 그렇게 못 볼 바 없다고 한다면 좀 더 이런 자리가 자그마한 출발이지만 뭐 내년에는 더 많은 만약에 제가 대학 당국에 조금 편을 들자면 대학 당국에서도 만약에 교수님 오라 하고 강제 동원을 했다면 아마 꽉꽉 찰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기 오신 분들은 자발적이었다는 측면에서 출발은 미미하지만 끝은 장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방금 몇 학번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8학번 최웅입니다. 최웅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정관섭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발표 기회를 잠깐 주셨는데 너무 제가 그때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5학번 법대 출신입니다. 저는 유민구 선생님을 제가 학교
입학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지막 새동네 아파트 5층에 이사를 하니까 총장님 9층에 이사를 하셔서 그래 참 인종까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 뒤를 지켰는데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돌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한 분의 은사를 참 부모처럼 모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저 생에 총장님이 없었으면 아마 오늘은 제가 없었을 거고 또 제가 부산대학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정건섭이라는 이름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총장님이 흉내를 낸다고 제가 사실은 부산대학 법대 교수로 쭉 재직을 했으면은 참 편안한 교수 생활을 마칠 수 있었을 텐데 험난한 그 동서대학을 창건하는 일에 제가 거기에 그 모든 저 동료 교수들이 다 반대하는 대로 참가해서 그래도 그 흉내를 제가 내서 부산에 대학 하나가 새로 이렇게 탄생하는데 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의 뜻이 아마 제가 조금이라도 흉내를 총장님은 그 가는 걸 상당히 반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가는 걸 부산대학에 있어야 부산대학을 앞으로 좀 어떻게 새롭게 만들 거 아니냐 하는 걸 했지만 저 역량으로서는 그 당시에 부산대학을 새롭게 만든다는 건 저는 김재호 같은 선생 같은 그런 역량이 없어요. 그리고 새 대학 하나 만들자고 하는데 저 뜻을 같이 해서 갔다고 하는 것도 총장님의 그 발자취에 거기 흉내를 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표하신 가운데 조금 제가 들은 거하고 다른 부분, 그리고 보충할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 50만 평은 이거는 도유림입니다. 총장님이 그 도항목장으로 계실 때에 이 도에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도유림을 그 당시에 도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위트캄 장군이 그 25만 불을 희생한 것은 그 당시에 교양가정부와 지금 박물관과 홍대를 진 그 이제 아마 돈으로 활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늘 말씀은 이 하나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도민의 땅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밀립 대학을 세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조금 바로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총장님 업적 가운데 대학이 아까 2개라 그랬는데 사실은 3개입니다. 그 가구에 저 마산에 그 농업학교를 세운 것이 마산 창신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3개를 세우는 그런 일을 총장님이 하셔서 지금 그 대학들이 다 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지금 계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것은 정말 오늘은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고 이제 막 새롭게 우리가 근학 이념을 이제 세우고 오늘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총장님이 바쁘신 이런 모든 일정을 다 제치고 우리 부총장님 2분과 이 행사를 같이 하셨다고 하는 것, 난 우리 허만 교수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이 울림이 오늘의 여기 우리가 시작하는 울림이 우리 캠퍼스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논설 주관님 말씀처럼 이제 전 부산에 또 우리 아까 큰 스님 말씀처럼 부산 시민 모두에게 이것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아까 그 우리 관리 문제, 인적 네트워크 문제는 지금 부산대학이 제로입니다. 제가 그 법대 출신이라서
법대 50주년 행사 기념을 할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때 그 법대 학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6개월 만에 7,800만 원을 만들어서 법대 그 동창들 졸업생들에게 전부 다 해서 6개월 만에 해서 그 행사를 거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법대에서 한 사람도 그 동문들에게 감사 인사 한 장 보내준 적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문제와 관리의 문제입니다. 400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해방대학이요 밀립대학인 우리 이 정신을 우리 모든 국민에게 사실은 알리고 이것이 아까도 종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총장님은 그 편협한 그런 종탄에 그 아니기 때문에 한국신학대학에서 배척당했고 지금 그 모든 신학에서 그 당시에 말씀 풀리면 신신학이 돼가지고 자율신학이 돼가지고 전부 다 그 당시에 영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분은 세계를 품에 안는 그런 종교를 가졌고 그런 신학을 하셨지 어떤 특별한 편협한 그런 신학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마침 지금 WCC 세계 교회 총회 협의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신이 총장님의 그 정신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재호 교수님 좀 이제는 앞으로 크게 이렇게 그 품을 넓히시면은 우리 큰 스님 아까 말씀처럼 다 이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종교를 품에 안고 우리 대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조은복 교수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6.1학번이고요. 저는 부산대학교 나왔고 부산대학교에서 사실은 최장수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83년은 교수 생활하고 또 7대 때 교수회장도 했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이런 일을 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김재호 교수가 문화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희 때 총장부터 이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한번 차곡차곡 해보자. 이것을 대학을 펴는 길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은 교수님들이 동참하고 더군다나 학교에서 우리 총장님 또 교수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교수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윤영근 총장님을 이제 직원에서 제가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윤영근 총장님이 아까 이제 우리 이 학교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인터넷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총장님 말씀이 우리 소정교회가 윤영근 총장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58년도에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70년 전에 강남 미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재 목사님 모신 분을 부산대학교 또 철학과 공부까지 시켜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총회장 하신 분인데 그때 왜 대학 안에다가 제가 물었어요. 대학 안에다가 왜 그 교회를 안 하고 일단 경북대학은 대학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밀립대학이면 국립대학으로 이렇게 다 바쳤으니까 어느 특정한 종교 자체가 대학 내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정교회 부지가 어떠냐면 이 무지개 바로 밑에 거기다 300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대학교회로 짓는 걸 하고 대학 공사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정근석 교수님이 대학 공사회 책임자라고 그 당시에 맡아 다락방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한 종교를 위해서 헌신한 신분은 아니다. 그러고 또 아까 사진에 나왔습니다만 박물관 제후에 만든 박물관 있죠. 거기 보면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신앙 같으면은 아마 연세작이나 이런
성실당이죠. 미션 스쿨에서는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님의 말씀이 그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어리다, 유산이다. 그거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정신으로 이 대학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점을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윤 총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사무실 방덕수에서 하고 한번 전체 이 대학 캠퍼스 한번 다 돌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고 돌아가시고 났을 때도 그때 재정 총장 때인데 학교에서 초대 총장이 학교장 하는 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데 그때 방에서가 교회장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총장님 다 우리 소정교회 와서 다 참석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간보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만큼 애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모임이 계속되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학교에서 아마 이런 연구소를 뭐 어떤 특정 한 분을 위한 연구소가 아니고 이 부산대학의 발전에 의해서 그런 연구소를 하나 만드는 것도 바람직해요. 문화 콘텐츠가 연구소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김재혁 교수님.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 콘텐츠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 콘텐츠 개발원이 제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화 콘텐츠 개발원은 제가 나오면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자,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대학의 대학문화원으로 그 분명히 해야 되는데 대학문화원은 그 원장님이 지금 학교 밖에 있는 그 문화 행사하는 분들하고 학교 교수들하고 그 문화를 하는 거고 저는 콘텐츠 개발을 할 때는 대학의 진리 자유 봉사의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대학의 문화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네트워크가 약합니다. 저는 이런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걸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반발이 많아서 일단 문을 좀 닫았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부산대 문화원 하는 개념하고 이 콘텐츠 개발론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산대학교 가지고 있는 권학 정신을 우리 후학들한테 개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재발견해서 사실은 부산대학교 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고 좋은 목소리도 나오고 다 했지만은 다 묻혔거든요. 왜냐? 교수 간에 알게 모르는 그 부정권 간의 그 이견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계 하는 사람들, 이공계 하는 사람들, 인문사회계 하는 사람 다 색깔이 다르거든요. 이제 이것을 아까 이야기가 이 마음을 하나 모으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문화원 하는 개념하고 문화 콘텐츠 개념은 다른 하나는 이 안에서부터 새롭게 계획을 해가지고 옛뿌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 만들어 가자는 계획운동이고 저거는 바깥쪽 문화 연결해서 그 하자는 거 이거 완전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저는 그래요. 역대 총장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인덕관 건물 있죠. 제가 인덕관 건물 할 때에 제가 그거를 주관했습니다. 준비위원장 박태원 교수님. 그래서 인덕관의 건물이 왜 생겼느냐. 아마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윤학재 교수님 잘 아십니까? 자, 어느 날 장례를 지나고 나니까 그 방덕수 여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산대학교 장학금 1억을 윤 총장 기념 장학금을 만들고 싶은데 총장실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그때 박태영 교수님 모시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서질 총장이 1억 장학금을 개척하겠다니까 서질 총장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시느냐 하니까 이야기가 초대 총장 기념관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준비되시면은 땅은 학교에서 다 되고 모든 걸 다 준비할 텐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윤 총장이 살고 있던 아파트 아까 동네 럭키 아파트입니다. 그게 아마 30몇 평 아파트인데 30몇 평 아파트인데 그 당시 한 1억 정도의 재산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방덕수 여사님이 뭐라겠느냐면은 소정교회에다가 그거를 기증하시겠다.
사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소정기간에 기증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거 못해서 기능감 짓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윤 총장이 기능감, 조 대통령 기능감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인덕관이라고 하는 그 호도 사실은 제가 쪘는데요. 첫째는 윤희근 총장님이 가운데 인자하고 아까 나오니까 강덕수 여사의 덕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초대 총장님의 취임사에 보면 명명덕덕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덕을 따서 인덕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거 지을 때에 사실은 우리 동문들이 엄청나게 힘을 쏟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흉상도 우리 부산대 동문 교수들이 다 내가지고 또 예술단해성 교수가 실비로 기증을 했습니다. 지정하고 그 앞에 이제 그런 윤희 총장 친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 아마 오셨을 겁니다. 김동수 원장님 오셨는데 그 당시에 5개국 동시통역실을 만드는데 5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 돈을 김동수 원장님이 친구분이 그걸 기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서주재 총장부터 전 고위원들이 다 투명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결산했거든요. 결산했는데 마지막에 돈이 한 5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그 경동건설 김 사장한테 제가 부탁해 우리 돈 통장에 남아있는 게 1,300만 원이 있어. 이거 땡 하자 이래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그 인덕관이 그 외에 옆에 건물을 안 져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건물이 막 2대 총장, 3대 총장이든지 우리 역대 총장 중에서 부산대를 하신 분들 총장각들이 거기 전체 지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공헌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사실은 원했는데 됩니까? 총장이 바뀌면 돈을 써야죠. 아까 그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아무 데나 짓죠. 시칼라인 다 망쳐놨잖아요.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문관 있죠. 인문관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마다 우리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총장이 그 인문관 없애자 했습니다. 그런 거 제가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 당시에. 자, 이거는 야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안 들어간 기초석이 되지 않겠나. 앞으로 총장님, 내년에는 이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좀 플로어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우리 패널과 이동훈 교수 조금만 어떻게 할까요? 아마 김재호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저한테 대한 비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꼭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동문께서 저한테 이제 인터넷에 또 굉장히 대학 역사를 좀 정리를 많이 하셔가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대한 비난의 글들이 조금 섞여 있고 또 동문이 생각하시는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최동문께서 또 적어 놓으신 글 중에 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제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윤인구 총장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안 했으면 아직도 묻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들 인정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 스타트는 제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총장님도 자신의 정체성이 있고 저도 있고 또 우리 최동문께서도 자신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가면 당연히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동문께서는 동문께서 가지신 정체성으로 쳐다보게 되고 세계관으로 쳐다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대학을 공헌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조금 말이 뉘앙스가 조금 틀려져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해서 이걸 모두에게 공개하는 블로그가 아니고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끼리 보는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총장님이 이런 마음으로 만드셨으니까 뭐 그 정신들을 이어받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다른 종교 가지신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거를 이제
보시니까 이제 좀 이상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또 다른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그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역사를 찾다 보니까 불교계가 설립자 하면 절반을 됐다. 이걸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찾아서 어저께 최범술 스님의 부인까지 모셔서 학교의 50%, 설립의 50%까지 대주신 불교계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렇게 해서 어저께 모시고 그분의 사모님까지 모셔서 감사를 표하는 그 감사의 출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밖으로 드러날 때 그 뭡니까 그 다큐멘터리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큐멘터리 만들 때 학교 돈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학교가 돈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 기독교 점수 좀 빼달라고 해서 제가 막 뺐습니다. 빼가지고 13부짜리만 28부짜리를 13부짜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의 정체성이 다른 종교를 다 존중하고 다 인정하지만 총장님은 근본적으로는 정체성은 기독교인. 그래서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고 교회장으로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 분의 우리가 각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생각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총장님 생각하시듯이 총장님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받으셨는데 뭔가는 그 마지막 살아계셨던 댁에 불교의 그 벽화 그림이 하나가 굉장히 좋은 벽화 그림이 있었대요. 목사님 댁에 불교 벽화 그림이 이제 엄청나게 큰 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저거 좀 떼지, 저거 좀 떼지. 총장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건 아름다운 작품인데 왜 저걸 떼라고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편협한 기독교 시각을 안 가지셨고 항상 오픈하고 한 그것들을 저도 윤희구 총장님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좀 실수한 것들이 있으면 넓게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 최 대표님, 최 동문한테 그 댓글 다른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 댓글을 올렸는데 댓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이름을 모르니까 님께서 부산대학교에서 큰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이 정도로 조사하고 이 정도로 그 준비한 것을 보니 우리 함께 부산대학교 그것들을 찾아서 함께 나갑시다. 제가 댓글을 올려놓은 것이 우리 최동문님의 글을 발견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달았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달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종교를 자꾸 좁혀버리면 이거는 전부 아까 얘기했던 마음을 못 모읍니다. 진짜 마음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나가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예. 종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종교를 메타 종교로 보자는 얘기죠. 여기 그걸 다루는 학자가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필로소피컬 디올로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폴 틸리 같은 경우는 알티메이트 컨선이었어요. 그런데 종교인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스님은 부처님 이야기에 되고 김재호 박사는 또 그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서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좀 들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일일이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필로소피컬 디올로지 메타 차원에서 논의할 때는 다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자기 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그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윤인구 박사님이 하나님께 이걸 봉헌했다고 김재호 박사 그렇게 했을 때야.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윤인구 박사님 하신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걸 소재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하다가 다리 달렸다는 전부. 네, 성경에도 보면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틀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내 자식이 내 사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할 때 그 사업체에 있는 사람이 모두 기독교인의 이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보편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대학교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나는 전부 다 이 대학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메타 신학에서 보느냐 아니면은 개인으로 보느냐 구별해서 들으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야기는 김준규 교수님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김준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김현 교수도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거기 아니 윤인구 총장님은 왜냐하면 윤인구 총장님 워낙 지금 신학 때문에 고생을 네, 아마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윤인구 총장님 뜻이 어떠했다는 거는 정건석 교수님과 조은국 교수님 다 말씀하셨고요. 더 이상 오해는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그 이동훈 교수, 심리학과 이동훈 교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작년에 부산대학교에 관여를 했고 이제 1년 부산대학교에서 부통을 잡은 이동훈입니다. 심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가 이제 앞으로 24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이 부산대학교의 어떤 시대 정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에 많은 배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어리지만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가져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컨퍼런스를 듣는 동안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데 있어서 제가 느끼는 애로점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도 아까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됨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사람됨이 돈이 먼저가 아니고 학점이 먼저가 아니고 얘네들이 친구들과 같이 손잡고 나가도 괜찮습니까 선생님? 하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선배 교수님들, 총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야, 너희들 괜찮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사람됨이다. 이 시대, 이 세대, 이 세계가 전체 미국과 유럽과 모든 나라에서 돈과 기술과 자본과 그 힘에 눌려 사는 이 세계에서 너희들은 그게 아니라 사람됨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그것들을 실제로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강조해도 그 가치를 따라가서 살아도 되는지 저는 사실 부럽거든요. 학생들도 분명히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대학이 정말 이거를 진리의 그 종소리가 세계에 퍼질 거라고 믿었던 저 윤인구 총장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가르쳐도 되는지 총장님께 그리고 또 여러 선배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딱 한 분만 더 그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셨길래 저는 부산경상대에 호텔관광학과 학과장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70학번이고 부산사대 영어교육학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아주 좋은 관계로 가르치는데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도 윤인구 총장님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사모해왔고 쭉 해왔다가 최근에 또 Policy Generations in Education Movement를 함께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더 진하게 실험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우리 학생들이 행복해하면서 공부에 몰두하는 그 결과를 초래해서 저희 학교에서 깜짝 놀래고 다른 전문대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출석률이 반도 안 되는 학과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요. 근데 저희 학과는 거의 그냥 출석합니다. 그래서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끝내주는데 탁과에 온 학생들보다도 저희 학생들이 뭘 자랑하는가 하면은 첫째, 우리 학과에 오면은 힐링이 된다. 그래서 안정감을 갖는다. 그리고 밝아진다. 잘 웃는다.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떡도 나눠 먹고 컵 라면도 같이 먹고 하면서 고민도 자주 얘기하고 그러면서 힐링을 경험하면서 저희 하여튼 반 이상이 좋은 대학에 편입도 하고 취업도 하는데 성균관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취업에 1등 했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품을 향상시켰더니 면접에서 인품에서 빛이 나가지고 다 패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 기술, 물량 이런 걸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실험적으로 최근에 한 3, 4년간 좀 더 몰두를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멋진 아이들이 나왔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부처장님처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더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장시간 감사합니다. 아까 허만 교수님께서 장 모네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장 모네는 유럽 통합의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장 모네가 꿈꾸지 않았으면 오늘날 유럽 통합 EU는 없었을 것입니다. 윤인구가 꿈꾸지 않았으면 오늘날 부산대학은 없었을 것입니다. 윤인구 총장이 꾸었던 꿈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꾸는 그런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윤인구 총장을 잊고 있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 윤인구하고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연세대학교에서 올린 자기들 3대 총장 윤인구의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 부산대학이 공식적으로 우리 초대 총장 윤인구에 대해서 올린 기록은 저는 못 찾았습니다. KBS 아나운서 윤인구는 많이 나왔습니다. 왜 아까 이용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다 기억해야 할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던 윤인구를 왜 우리 부산대학조차도 기억하지 못할까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윤인구를 기억함으로 우리 부산대학의 건화기념을 다시 살리고 부산대학이 중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대학은 매우 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명문 국립대학, 윤인구가 꿈꾸었던 대학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 메시지가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효원 가족들이 마음을 하나로 다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산 시민을 다 감동시키고 대한민국을 다 감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날이 부산대학의 중흥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뜨거운 박수로 오늘 이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